정말 오랜만이죠. 지난달 11월 3일 퇴원 후 궁금해하는 그 알펜살 회원분들하고 또 구독자를 위해서 동영상을 올린다 하다가 마음만 먹고 이제야 올리게 됐습니다. 그만큼 뭐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9월 30일 추석 전날 동네 대형마트 앞에서 12지 개양 토요일로 이제 토요를 하면서 주저앉아서 119로 응급실로 가고 처음으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정신은 멀쩡한데 사방에 링거를 꽂고 산소 콧줄을 끼고 그냥 주렁주렁 온몸에 무슨 검사기를 달고 기저귀를 차고 침대에 갇혀버렸습니다. 정말 그게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차라리 의식이 없음 몰라도 의식은 멀쩡한데 양옆에 사실상 식물인가나 다름없는 환자들이 가득한데 저는 이제 혼자 그 하루 종일 숨만 쉬면서 꼼짝도 못하고 기저귀 차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죽음이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시간 여러 며칠을 지나고 일방병동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온 지 2, 3일 만에 또 갑자기 나빠져서 다시 중환자실 내려갔어요. 그건 느닷없이 소화기 외과에서 수술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출혈 위험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12지 궤양을 젖혀내고 위 절제한 다음에 소장과 위를 바로 이어버리자라고 했습니다. 암 치료에서 수술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그동안에 지켜온 소신에 커다란 이제 장애가 생긴 거죠. 수술이 쉽지는 않지만은 일단 성공하면 뭐 또 수술할 필요는 없고 더 이상 출혈 문제는 없을 거라 해서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30여 년 전에 교통사고 때 뭐 좀 의식을 잃은 후로는 배를 갈라본 적도 없고 전신 마취를 해본 적도 없었거든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쨌든 수술실로 들어가서 이제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딱 누워서 좀 있다가 이제 마취로 정신을 잃었어요. 의식이 끊겼죠. 그리고 이제 부스스 눈을 떴는데 그게 뭐 여러 시간 지난 거죠. 그 순간에 저는 세상 태어나서 정말 가장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죽하면 바로 눈앞에 있는 그 남자 간호사, 젊은 남자 간호사였는데 팔뚝을 막 쥐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막 팔을 쥐어 뜯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뭐 무통증 그 링거가 앞에 있어서 계속 눌렀지만 소용도 없고 뭐 링거를 계속 떼도 소용도 없고 어쨌든 뭐 발버둥을 치면서 그렇게 여러 시간을 고통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통증을 없애고 며칠이었는지 어쨌든 다시 일반 병동으로 와서 회복을 하는데 이거 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뭐 그러다가 조금 좋아져서 조금씩 음식을 조금씩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좀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배가 이상하게 자꾸 더부룩더부룩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실에서 토를 하는데 이 뜨끈뜨끈한 이렇게 그 짙은 토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진짜 지나쳤어요. 두 번째 또 나오고 나중에 보니까 또 나와서 결과는 뭐냐 12저 소화기 외과에서 또 와서는 재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은 한 번 이상 할 일도 없다 그러더니 뭐 또 이상이 생겨서 재수를 해야지 재수를 안 하면은 이 상태에서 점점 나빠져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난 재수를 안 한다 그랬더니 그러면 이대로 죽겠다는 거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수술 못 하겠다. 또 우리 아이들도 재수술을 다 반대했어요.
첫 번째 수술 때 한 번 수술이면 된다더니 또 뭐 상황이 안 돼서 재수술한다는데 말도 되지 않고 재수술을 그 체력을 버틸 리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 저도 버틸 수가 없고 통증만 자꾸 늘어나고 얘는 수술을 이제 어쨌든 거부했습니다. 상당히 회복 기간이 입원실에 있었는데도 가라앉지도 않고, 근데 뭐 병원 규칙상 그렇다면 퇴원을 해야 된대요, 며칠 안에. 그래서 수술을 거부하고 통증도 너무 극심했는데도 그 마약성 진통제 링거를 떼어내고 퇴원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기적같이 정말 그 아주 심하던 등 쪽에 통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물론 다 통증 다 사라진 건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퇴원을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집으로 못 간다. 집에 있으면은 통증 관리도 안 되고 위험하고 안 된다. 근데 전 집으로 왔어요. 요양병원비는 누가 뭐 대주나요? 최하 250, 300만 원 나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부담을 지어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이제 근데 뭐 음식도 죽이라는 거 이제 죽을 먹는데 죽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죽도 뭐 그 보통 죽집에서 파는 거를 한 그릇을 하루에도 못 먹어요. 그렇게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조금밖에. 그렇게 먹다 보고 간신히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통증도 굉장히 심했고 진통제 먹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몸무게면 이제 쭉쭉 빠지고 뭐 며칠 전에 제가 사진도 올렸지만은 암을 앓으면서도 그래도 컨디션이 좋을 때는 65kg까지 체중 66kg, 65kg 체중을 유지하고 그랬는데 이 뭐 50kg 밑으로 떨어지고 먹질 못하니까 제대로 통증 때문에 복부 여기 통증 때문에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그러니까 그렇게 버텼습니다. 지금 제가 저 메모는 앞에만 하고 하나 안 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수술의 통증, 공포감 그런 것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까지 생겨서 제가 스스로 과감하게 협진 요청을 해서 정신의학과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아서 불안장애 그래서 약도 받았고 그건 정말 제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막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래도 하루에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번 먹는 그 약으로 불안감과 그 많이 공포감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 거를 스스로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고 버틸려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심지어는 스스로 뭐 안 좋은 선택을 한다든지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항암이나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좀 대체요법으로 다양하게 참옷환도 먹고요. 또 잎새버섯 먹고요. 또 최근에는 겨우살이라고 항암으로 유명한 약초 있죠. 나무 끝 가지에 붙어서 하는 거 겨우살이 먹고요. 또 유기농 토마토즙도 이제 먹기 시작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를 해서 조금씩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도 오래 하다 보니까 글씨도 잘 안 쓰여지고 아직은 좀 부족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희망을 갖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저는 앞으로 한 달 안에는 완벽하게 두 달 후에 완벽하게 식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고 늦어도 6월달 7월까지는 어느 정도 체중을 회복하고 다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정말 힘들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 특히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정신의학과 도움을 꼭 받으세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었는데 이 노트 필기가 아직 되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좀 더 자세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혜와 희망을 갖고 잘 버텨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셀이었습니다.